자, 이제 올해 이제 출제를 하실 교수님들이 다른 시험에 냈던 문제들을 갖다가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아무 문제나 다 뽑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한 문제들, 그렇죠? 뭔가 느낌이 오는 그런 문제들만 뽑았는데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닌 시험 문제도 이렇게 풀어봐야 돼요. 근데 어차피 같은 분이 출제하거든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1번 국토계획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안 하고 이 습관이에요, 이 교수님들이요. 옳지 않은 것은 뭐야 이거? 틀린 거 찾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부터 보면은 5번에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누구에게? 도지사 승인. 도지사 승인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예, 6개 외우면 3문제 이상 만나는데 너무 쉽게 만들어 놨죠. 예, 도지사 승인. 5번부터 읽을 걸. 그렇지? 1번부터 읽었다가 5번 뭐 화가 날 거야 이제. 그렇죠? 1번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의의가 나왔고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축도의 심의를 한다. 맞아요.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때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야, 이런 문제만 나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렇죠?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2번의 성장 관리 계획이죠. 나머지는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걸 왜 냈냐 그러면은요. 지금 작년 8월 달에 추가로 들어온 게 복합 용도 계획, 도시 혁신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 요게 이제 3개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시험에 내기 시작한 거죠. 성장 관리 계획은 안 들어간다. 틀리게 만들려고 자가 다 계획인 걸 내버렸어. 그렇죠? 예, 예. 틀리게 만들려고.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인데요. 1번을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데 그 가로 보세요. 생활권 계획 제외. 아니 생활권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야. 예. 이걸 제외하면은 알맹이를 빼놓고 만두라 그러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로를 갖다가 틀리게 만드는 문제를 내시는 것은 교수님마다 습관이 있어요. 특정한 교수님은 계속 뭐 가로에 있는 것을 제외를 포함으로 만들거나 포함을 제외로 만들거나 계속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습관이에요. 당연히 생활권 계획이 포함이고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 나왔다. 2번 옳은 거 정답. 2번 정답이죠. 예. 3번 시도지사는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은 누가 결정해요? 국토부 장관이니까 틀렸고. 4번 지겹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인데 다음 날 이분이 이거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 현재 4년 5년째 쓰고 계시네. 또 써요. 예. 그건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 비웃을 게 아니라니까. 저도 그래요. 예. 저도 학교에서요. 요즘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객관식으로 봐요. 왜냐하면 제가 2과목에 수강생이 700명이에요. 뭐 700명 어떻게 채점할 거지? 컴퓨터 채점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을 객관식으로 본다고요.
예전에 제가 못 모르고 리포트를 바지에 물을 내줬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지 어떻게 다 읽어 진짜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객관식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는데 학교 조교님께서 사지선다형도 괜찮대. 나는 싫어. 오지선다형을 해요. 왜? 오지선다형이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하실 때는 다 오지선다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수원, 우리 공공기관 연수교육 때도요. 담당자가 교수님 사지선다형으로 20문제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는 40문제를 드려요. 오지선다형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 각종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무조건 오지선다고 문제도 40문제가 준비가 돼 있어. 습관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작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낸 문제를 제가 안 보고 제 노트북을 켜놓고 문제를 쳐요. 이렇게요. 쳐서 보내고 난 다음에 작년에 내가 어떤 문제를 냈을까 기억 안 나잖아. 1년 지났으니까요. 비교해 보면요. 25문제 이상은 거의 똑같아요. 예. 내 스스로 반성해. 똑같구나. 그리고 지문 번호도 거의 똑같아요. 예. 그리고 15문제는 전혀 다른가. 그 중에서 아예 다른 거는 최근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거 외에는 나머지는 지문 두세 개라도 같아요.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차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항상 나오는 지문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뭐라 그러지 말고 예. 예.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입원한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예요? 시장 군수가 결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계획 수립 다 시장 군수가 결정하죠. 2번이 정답이다. 자, 4번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입니다. 이분은 항상 옳지 않은 것을. 자, 1번 국토부 장관이 주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권자 원칙 누구였어요? 6명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관할 시장 군수 요청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한번 들어본 것 같아. 2번 주민이 복합 용도 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을 제한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로 국공유지, 국유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죠. 국공유 제외죠. 가로를 또 틀리게 만들었네. 가로 안에 내용 틀리게 만들었네. 그러면 우리가 5분의 4 동의가 뭐였죠?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은 많은 사람의 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을 한 군데 모아놓는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그거는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다. 국공유지 포함. 국공유지 포함하면 X죠? 국공유지 제외라 그래야 돼요. 이거 빼고도 5분의 4,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은 동의가 나온 거겠죠. 그럼 정답은 일단 2번이 틀렸네. 3번 주거지역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할 때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미 개발이 끝났어. 또 할 필요가 없어. 생략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중 복합 용도 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중도의 심의를 거친다. 맞죠? 4번 질문. 5번 지형 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요. 그 결정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면 이 교수님은요,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도시군 관리 계획과 비교해 가지고요, 5개 지문을 뽑았죠. 저는 이게 가장 모범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크했던 거, 그렇지, 공부할 체크했던 거 있죠,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모범적인 문제를 만든 거예요. 이 문제는 또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또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5번 문제가요, 우리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이 5번 문제예요. 이 5번 문제 우리 요약집 한번 펴놓을게요. 요약집 펼게요. 요약집에서 우리 기반시설 파트를 펴보세요. 그러면은 65페이지예요. 나는 딱 넘기니까 바로 65페이지 나오네. 내 손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어? 다짜라고. 좋은 말도 많은데 꼭 뭐 신의 손이라든가 이런 말도 쓸 수 있는데 굳이 타짜라는 걸 갖다가 참, 이 사람의 사고가 다른 거지, 사고가. 그죠? 예. 자, 여기 65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가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우리 방금 이번 예외 있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있었잖아요. 어디냐면 동그라미 1번이 도시 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밑에 박스에 있는 기반 시설은 복잡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냥 시장 군수가 설치할 수가 있어요. 박스 읽었고, 우리가 2번, 지금 박스 안에 1번 주차장 등등 있었고, 2번은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 시설, 수도 같은 거겠죠. 3번 보세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있죠. 이 국토교통부령이 국토계획법 시행 규칙이에요. 국토계획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국토계획법 시행 규칙이 시험에 내면은 무조건 틀릴 만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국토계획법 시행 규칙. 이 시행 규칙이 바로 국토교통부령으로 만들어요. 여기에 보면요, 읽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설들 중에서 4개를 뽑아 가지고 요 박스 안에 넣어놨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 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 규칙에서 냈다. 이 문제의 의도는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몰라. 여객 자동차 터미널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 그 다음에 재활용 시설. 이거를 암기해서 맞힐 수 있을까? 그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자기가 실력으로 골라서 찍을 수 있나? 못 찍어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정답 전부 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체크를 하나 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이 문제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시험에 임박해서요, 문제를 2문제를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그 2문제를 더 풀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 무조건 맞죠.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내시는 분이 그분이 들어가면 무조건 내요. 이분은 자신의 시그니처 문제가 이거예요. 교수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 교수님의 시그니처 문제,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난이도를 맞출 때 낸 문제, 교수님 이 문제예요. 시그니처입니다. 이 문제 외에 문제 2개를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정리하면 됩니다. 2개가 더 있어. 근데 이게 모범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에 2개를 더 드리면 이제 그것도 풀고 그러면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 맞추면은요, 그거는 그냥 보너스 점수고 어쩌면 외우지 말고 그냥 읽어만 문제 나올 때 읽어만 두세요. 외우지는 마시고. 그래서 핵심은 전세 버스. 전세 버스. 아니 왜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무슨 전세 버스까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것까지 복잡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하냐는 거. 그냥 설치하면 되지. 광역 상수도도 아니고 마을 상수도.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가신 분이요. 전원주택의 수도를 틀어봤더니 물이 잘 나온대. 딱 갔는데 마을 이장님이 오시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마을 발전 기금을 내래. 못 내겠다 그랬어요. 수돗물이 안 나와. 왜? 이거는 광역 상수도가 아니라 마을 물탱크에서 보내주는 게 바로 마을 상수도예요. 그러면 이 마을 상수도를 갖다가 도시관리계로 결정할 리가 없어요. 광역 상수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 그러면 건축물 지을 때 부설 광장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광장은 물론 기반 시설이 하지만 건물 지을 때 부설 광장은 그 다음에 재활용 시설까지 재활용 시설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재활용 시설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저 재활용 좀 이렇게 제가 시설 하나 만들려는데요. 기다리세요. 기초조사부터 하게. 재활용품 산더미처럼 쌓여.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다음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또 옳지 않은 거 생각네. 그렇죠? 틀린 거. 몇 번이 틀린 것 같습니까? 안 풀어보셨어요? 예. 괜찮아요. 같이 푸는 것만 해도 어디야.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 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뭐가?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1번 정답이잖아. 야,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인데 1번 다 틀린 거 나왔네. 그렇죠? 이제 나머지 지문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작년에 제가 다른 시험에 나온 문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푸는데 중간에 좀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고 뭘 하시는 분 계셨어요. 제가 이거 워드 칠 때 제정신으로 치는 게 아니야. 새벽 한 2시쯤에 예.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학원에서는 제가요 시험 보기 그 문제가 시험 보기 15일 20일 한 3주 전에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제가 얻었는데 그 문제 안 풀었어. 예. 풀었어. 예. 혼날까봐 띄어쓰기 안 했다고.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하고 한 칸 띄어야 되죠. 띄고 광역 도시 계획 내용과 다를 때 정정합니다. 예. 오탄 했다가 막 뭐라고 그래서 제정신으로 워드 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띄어쓰기 안 해도. 예. 그 다음에 2번 지문 도시군 기본 계획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내용이 있었죠. 예. 정책 방향 포함돼야 되고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 계획이 수립된 때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그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요거 우리 밑줄 쳐놨어요. 요약집에 보냈습니다. 4번은 너무 많이 나왔다. 도시군 기본 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은 바뀐 게 없을 것이다.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요. 5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분은 끝까지 그걸 내시네. 이분은 항상 이것을 1번 아니면 5번 지문에 냈고요. 7만 명 아니면 8만 명을 냈다가 이번에는 그냥 10만이라고 내셨습니다. 네. 7번 문제.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제 줄을 못 바꿔 줄 바꿔놨네. 졸다가 엔터키를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컴맹이란 뜻이야. 예, 컴맹이 아닌 사람들은 알아. 예? 잘못 눌렀다는 거, 엔터를 잘못 쳤다는 거. 오게티네. 용도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요, 우리 뭐였어요? 일반 주거 지역, 일반 상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세 개였죠. 언제 3종을 가르쳤냐면 안 돼. 이것도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주거 1종, 2종, 3종 다 포함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세 개를 찍으시면 되겠다. 예. 기역, 디귿, 리을. 총 4번인가? 예.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이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 문제 중에서 문장이 가장 매끄러운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응시자가 많아가지고요. 이의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고 트집 잡는 사람도 많거든요. 가장 매끄러워. 그런데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요, 매끄럽지 않은 지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풀어야 돼요. 다른 시험은 응시자가 뭐 5천 명, 뭐 1명이다 뭐 그러면 또 뭐 민간 자격시험이다 매끄럽지 않은 거 많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미리 감수하고 푸셔야겠습니다. 예. 자, 8번 국토계획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자, 이제 옳은 거 찾기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1번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당연히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공부한 지 오래된 것 같아. 그죠? 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계획 구역은 크게 임의적, 그렇죠?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대상 지역이 이렇게 있고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 이렇게 있죠.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대규모 건축이었어요. 그러면 대규모 건축이 있을 만한 곳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데,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다 대규모 건축이 있는 지역이고 지정할 수 있다야. 그런데 용도 구역 4개 중에서 3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야. 그런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고 안 나와. 수산자원 보호구역 어디였죠?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 뭐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는 해제해도 대규모 건축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규모 건축 불가능해서 지정 대상지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시가와 해제, 도시자연공원구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는데, 저기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첫 번째 면적 중심, 기간 10년 이상 지난 적이 있죠. 정비 구역이나 절대 도시개발 구역 아니에요. 택지 개발 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사업 완료 후에 1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근데 요 2번이 이제 문제예요. 그건 30만이거든. 30만 제곱미터 이상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막 우리 시가와에서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다였잖아. 근데 특히 30만 이상일 때는요.
30만 이상은 하여야 한다가 되죠. 예. 그 다음에 공원에서 해제가 됐을 때 30만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녹지 지역이 용도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게 30만 이상. 원래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꾸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는데 30만 이상은 다 지정하여야 한다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나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해제되는데 30만 이상이다. 할 수 있단가 하여야 한단가?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하는데 안 나오잖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 30만 이상 그냥 지정할 수 있다야.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30만 이상 그냥 지정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에 안 나오거든요. 교수님 왜 안 나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은 특별법이 있죠. 개특법.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이고, 그렇죠? 특별법이 있는데, 그러면 저기 특별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 대해서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의무 사항을 정하면은요, 특별법과의 충돌이 생겨버려. 예.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다. 30만 이상이라도.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와에서 해제 30만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일반법과 특별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 도시적 외의 지역. 자, 도시적 외의 지역은요. 계획 관리 지역이 50% 이상 지역과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진흥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그래서 대체 지역 이렇게 외우는 거죠. 대체하는 지역. 그래서 이제 지문 하나를 가지고도요 좀 확장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전, 차 없는 거리, 주차장법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죠. 150%까지 강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라고 맞힌 사람한테 어디가 틀렸냐 그랬더니 150%가 아니라 100%라는 거야. 근데 강화가 아니라 완화야. 두 군데 틀렸다고요. 100%까지 100%까지 완화. 100% 완화는 뭐냐면 원래 주차장 100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100% 완화예요. 회비 100만 원인데 회비 100% 면제는 안 내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 돈과 관련되면 이렇게 이해가 돼. 그렇죠. 예. 주차장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자, 3번 도시 지역의 개발 진흥 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 이내에서 완화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요. 시행령에 나와요. 시행령에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거예요. 예. 시행령에 나옵니다. 120%. 참고로 교수님이 어떻게 이런 거 맞출 수가 있죠? 일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 1.5배, 용적률 200% 2배 이하에서 완화야. 예? 예. 그런데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그렇지만 도시지역 안에서는 용적률 높이 어차피 용적률 높이죠, 그렇죠? 높이는 다 120%까지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개발진흥지구. 이걸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파고들면은 힘들어져. 그냥 도시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 위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을 때는요. 높이도 1.2배 완화, 용적률도 1.2배. 자기가 높이만 외웠는데 용적 나면 또 헷갈리니까 똑같이 1.2배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 도시군 관리 계획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문제를 표현을 좀 잘못했어요. 문제 표현. 이게 뭐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죠. 지정 후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안 했을 때는 구역 지정이 실효가 되고 그 다음에 입안을 제한해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러면은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 근데 5년 내에 공사에 착수 안 하면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것이 계획이 없어지는 거죠. 실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년 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실효가 되는데 계획이 실효가 되지 구역 지정이 실효가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었다. 이게 뭐야? 5년 내 사업에 착수 안 해서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 관리 계획 이렇게 말하니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한 도시 관리 계획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이 얘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의 효력은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계획은 효력이 없어지지만 구역 지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써놓은 거지. 계획은 실효가 돼도 구역 지정은 실효가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구역 지정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죠.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너무한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요런 문제는요. 나머지 4개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 역으로 그래서 잘 공부 안 했던 3번을 찍게 된다. 3번을. 그래서 3번 지문을 낸 거죠. 이건 나머지 4개의 지문을 우리가 알고 역으로 찍는 거죠. 이제 9번 문제 성장 관리 계획입니다. 올해 예상 문제 성장 관리 계획은요. 올해 예상 문제입니다. 이제 옳은 것이 몇 번인가 보겠습니다. 공업 지역 중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미 성장이 다 된 데는 성장 관리 계획 구축 못하죠. 그래서 주상공 X 어디다가 녹반 농자에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다 끝났는데 무슨 성장 촉진제를 먹여.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무릎이 아파요. 성장통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무릎 아픈 것은 신경통이겠지만 저는 성장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녹간 농자에다 지정하는 것이고 주상공은 지정하는 것이 아니죠. 1번 틀렸고 2번 성장관리구역 내 보존 녹지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건필 완화.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50% 건필 완화는 어디였어요? 계획관리지역이었지. 이거 몇 페이지 나오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찾아봐야 돼. 예상 문제거든.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자, 그래서 건폐율 완화죠. 계획관리지역 50%죠.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 원래 20%였지만 30%. 이제 이거 시험 내겠다는 거지. 용적률은요, 계획관리만 완화가 돼요. 125%. 원래 100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2번은 틀렸다. 50% 이하는 계획관리 지역이다.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거 맞네요. 그렇죠? 왜냐면 성장관리계획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내 주는 거거든. 성장관리계획이 어디서 나온지 잘 몰라.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맞고. 4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을 10% 이내에서 변경하려면 경미한 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다른 절차는 다 생략된다.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경미한 사항 변경은 원칙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10% 이하인데 여기서는 5% 이내 변경하면, 그러면 10% 이하니까 5% 이내 변경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미리 주민과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야, 생략한다야. 왜? 원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거쳤는데 10% 이내에서 변경은 경미한 사항 변경이에요. 경미한 사항 변경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주민이나 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는다죠.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5번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한 때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0일 이내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 5번은요, 진짜 이거는 법을 공부를 안 하신 분이 내신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어떠한 법도요,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이라 그러지 이내나 이하로 하는 일은 없어요. 대한민국 법에서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을 하지 며칠 이내로 하는 일이 없다니까. 예. 며칠 이내는 없어. 이상으로 한다고요. 예.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다 기준이 이상이에요. 14일 이상, 14일 이상입니다.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4일 이상.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거죠. 그 다음 10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네. 틀린 거. 1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지도의 심의, 협의는 안 나오고 심의는 나온다. 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 왜? 돈을 내야 되는 곳이. 기반시설 설치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2번 아는 거 하나 나왔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이 들어가 있죠. 1년. 1년을 2년이나 3년으로 바꾸고 다음 날을 빼서 시험에 내요. 실효의 의미죠. 시장은
특별 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때 낸 돈은 따로 관리하라는 거. 특별 회계는 따로 관리. 그 지자체 일반 회계 같이 넣으면은요, 딴 데다 쓴다는 거지. 딴 데 못 쓰게 특별 회계 설치해야 되고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 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다. 자, 우리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기반 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이죠. 예. 200제곱미터 초과예요. 150제곱미터 갖고는 부과 대상 아니에요. 공원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 5번 지문에다가 이 교수님은 이걸 썼어요.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냈거든요. 이걸 너무나 많이 내셔서 이번에 한 6번인가 냈나. 여기저기 온갖 대한민국 시험에 다 냈는데 남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옳은 지문으로 공원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왜 이거 항상 5번 지문 냈기 때문에 5번 지문은 그대로 두고 단어를 대학을 공원으로 두 글자를 두 글자로 바꾸고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를 두면 옳은 지문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5번 지문을 갖다가 옳은 지문 만드는데 단어 2개면 되네.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바꿨네. 그렇죠? 예. 눈에 다 보인다 이거지. 자, 11번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잠시 깜빡 졸았습니다. 눌렀습니다. 줄이 바뀌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참고로요. 우리 그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법이 좀 개정된 게 있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거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개정된 게 100개면은요. 100개를 다 공부해야 되나? 그거 아니야. 개정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큼만 추려야 돼요. 추리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추리면은 그때 제가 한꺼번에 또 추록을 드릴 겁니다. 칠학지구와 관련해서 개정된 것이 있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자연 칠학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교수님이 틀리라고 내는 시그니처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는 대통령령에 나오고요. 어떠한 교수도 시험에 안 내. 그러니까 어떠한 교수나 본인만 내. 주차장, 학교, 마을 해관, 사람들이 사는 자연취락 지구에 지원해 줘야겠지. 쓰레기 처리, 하수 처리, 하천 정비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개량, 주택의 신축이나 개량,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 신설 개량 5번을 체크해 주셔야겠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그래도 5번을 찍어줘야 되는 게 뜬금없이 왜 산에난 도로 임도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전혀 엉뚱한 겁니다. 1번부터 4번 읽어주시고요. 요 문제는 제가 9월 말쯤 돼서 한 문제를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요 4개만 기억하시면 돼. 지문 4개만 읽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틀릴래야 틀릴 수 없는 게 이분의 특징은 뜬금없는 게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눈치로라도 찍을 수 있습니다. 눈치라도 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